이제 우리 주변의 산화 환원 반응 5단원 봅시다. 자, 생명현상, 즉 세포하고 세포 호흡하고 광합성도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호흡은 누가 봐도 뭐예요? 산화 반응이지. 산소랑 결합을 하니까. 그래서 세포 호흡은 생명체 내에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생성을 해내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불러줍니까?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과정에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ATP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포도당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환원제로, 산소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산화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세포호흡의 역반응에 해당이 되는 광합성도 당연히 뭐에 해당이 됩니까? 산화 환원의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을 해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에 해당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전자가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전자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 반응인 게 맞아요.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생성된 포도당은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는데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CO2는 환원되죠. CO2는 환원돼서 포도당이 되고, 물은 산화가 돼서 산소를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H2O 물은 실제로는 광분해가 돼버리면서 이때 바로 산소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고, 이때 발생하는 전자들이 실제로는 이제 광합성에 사용이 돼요. 이거는 세포와 물질 대사를 하는 학생들은 아주 자세히 배우죠. 그죠? 그래서 CO2는 환원되기 때문에 산화제고, 물은 산화되기 때문에 바로 환원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산화수의 변화로 볼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산화가 되느냐라고 보면은 이 포도당에서 보면은 C6H12O6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자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는 플러스 12가 되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플러스 12가 돼야, 아니지. 여기서는 이렇게 돼버리면 수소가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산화수가 0이 되죠. 합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산소는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플러스 4가 돼버리니까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4로 늘어나 버렸죠. 그렇죠? 따라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배운, 즉 산화수 증가 감소법으로도 산화 반응임을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은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질소 물질의 순환에서 잠깐 했었지만, 공기 중에 질소를 식물이나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질소 화합물, 즉 질소의 염 상태로 바꿔주는 거를 바로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서 N2 상태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 실제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직접 흡입을 하더라도 생물체들이 사용을 할 수 없고, 뿌리로도 흡수가 안 되니까 얘가 흡수 가능한 또는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질소 고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질소를 이렇게 암모늄 염 상태로 또는 아질산염이나 질산 염의 상태로 바꿔서 식물들이 흡수를 해서 이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소는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 성분이죠. 생명의 단백질에서는 아미노산의 아민기를 만들고, 핵산에서도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 A, T, G, C 이 네 가지의 염기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생명체 유지에 아주 중요한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이 질소가
무극성으로 물에 잘 녹지도 않고 매우 안정해서 질소를 직접 이용을 할 수도 없어요. 식물이 기공을 통해서 흡수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미생물인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같은 질소 고정 세균의 작용에 의해 질소 고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형태로 얻게 돼요. 그래서 생명 활동에서 질소 고정을 보면은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사는 뿌리옥 세균은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을 해서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는 질소를 포함하는 이온의 형태인 암모늄 또는 질산, 아질산 이온으로 인해서 다시 전환돼서 식물의 흡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가 뿌리옥 세균으로 변할 때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얘는 산화수가 감소해서 환원되기 때문에 산화제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NH4 플러스 상태에서 질산 NO3 마이너스로 가면은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 상태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2고 그래서 플러스 5로 바뀌어 버리니까 산화수가 증가했죠. 따라서 얘는 산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환원제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산화 환원 반응인지는 우리는 뭘 보고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산화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서 이게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은 환원 반응이 일어난 건지를 바로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있고, 질소 고정은 생물적으로 일어나는 질소 고정은 바로 뿌리옥 세균 또는 남세균 등의 미생물에 의해 공기 중에 질소를 바로 질소 화합물로 만드는 과정이죠. 뿌리옥 세균 또는 아조토박터, 남세균 이런 것들이. 광화학적 질소 고정은 공기 중에서 빵 하고 번개가 칠 때, 방전이 일어날 때 엄청난 에너지가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질소 산화물 형태인 NO나 또는 NO2와 같은 질소 산화물을 만들어요. 즉 보통 엔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날 때 질소 산화물이 생성이 되는 원리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빗물에 녹아서 질산염의 형태로 토양에 흡수가 되고, 산업적으로는 우리 화학에서 배웠죠?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질소 비료를 합성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산화작용. 항산화는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산화가 일어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속에서 이거 뭐 봤지? 아루나민 해가지고 하면서 문제는 활성산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없애야 피로가 없어지고 노화가 안 되고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몸 속에서 생성되는 반응성이 큰 산소의 화합물을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이 산소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의 숙명 같은 거예요. 산소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는 산소 호흡으로 ATP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하는 효율성을 가진 대가로 이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게 왜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소 이온하고 그 다음에는 전자하고 수소 이온하고 전자하고 그 다음에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노폐물로 바로 뭘 만들어내냐면은 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부 어떤 애들이 이 수소랑 같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소가 누구만 받아서 전자만 받아가지고 O2 마이너스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OH 같은 라디칼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H2O2와 같은 과산화수소를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아주 불안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한 이런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지. 원래는 못 들어오는데 쑤셔 넣어져가지고 불안정해진 상태라. 그럼 얘를 누군가는 빨리 얘를 줘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누구랑 결합을 해가지고 빨리 안정화되려고 하니까 이 활성산소는 빨리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뭐를요? 산화물을 만들어서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변성 또는 변화를 주게 돼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죽는다 또는 수명을 다한다 또는 노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건 산화가 되면서 뭐 과일이 익는 거 숙성을 하는 것처럼 어떤 DNA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세포랑 결합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주변에 다른 분자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화력이 아주 강해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려고 하는 성질 자체가 강해요. 다른 물질이랑 빨리 결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대표적으로 감극제, 소극제로 쓰였던 이유도 이런 산화력이 강해서 그런 거고, 활성산소는 지방산이나 단백질을 산화를 시켜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요. 손상 또는 노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영 나쁘지만은 않은 게, 여러분들 백혈구 중에서도 이렇게 호중구라고 하죠. 호중성 백혈구. 백혈구가 여러분들 보통 식균작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죽이냐면 잡아먹어서 죽여야 되잖아. 일단은 먹은 다음에 이 세포 안에다가 저 활성산소를 뻑 하고 때려 넣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활성산소랑 그 세포, 그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이 활성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안에가 산화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 상태를 분해를 하는 거라서 이게 약간 우리 몸 안에서 독성 무기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할 때 활성산소를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한테 때려 넣어서 얘네들을 바로 손상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그래도 정상세포를 손상을 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라고 하는 걸 써요. 그리고 산화가 일어나는 걸 막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서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소리는 활성산소한테 어떻게 되냐, 전자를 줘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신 산화가 되는 거예요.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대신 산화가 되는 물질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항산화제는 전자를 잘 내어주는 성질, 그러니까 아주 산화가 잘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산화가 되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바로 환원시켜버려서 제거해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못 빼앗고 내가 줘버리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항산화제는 체내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기도 하고요. 채소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비타민 C, 바이타민 C가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타민이 분자 구조가 이렇게 변하면서 바로 어떻게 돼요? 전자를 줘버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수소를 줘버리고 산소를 가지게 되고 수소이온하고 전자로 쪼개지면서 활성산소한테 전자를 줘버리니까 활성산소가 빨리 전자를 받아서 안정화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다른 물질하고 결합을 하지 못하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지 못하게 본인이 대신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을 보게 되면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아이오딘하고 아이오딘 이온이 결합을 하면은 3아이오딘화 이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한 갈색이 뜨게 되는데, 비커 A에다가 바이타민 음료를 집어넣게 돼버리면은 얘가 요렇게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뭘로 변해버려요? 무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I3-가 전자를 얻어서 I-로 환원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연한 갈색을 띠는
I3-는 감소하고 I-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면은 무슨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대신 산화가 돼버리면서 환원을 시켜버리는 거죠. 하지만은 탄산음료 안에는 환원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따라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 고함량으로 먹어주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저게 또 면역에도 관계를 하고 항노화부터 해서 많이 도움을 많이 주니까 비타민 C는 뭐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다 오줌으로 나와요. 그런 부분은. 자, 이제 2단원이 화학전지하고 미래 봅시다. 자, 화학전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전지 중에서도 이제 신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신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매우 효율성이 좋아요. 매우 효율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화학전지인데 외부에서 연료를 공급을 해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바로 연료전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연료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메탄올이 될 수도 있고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천연가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를 수소연료전지 또는 수소산소 연료전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한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전해질로는 수산화 칼륨, 인산, 고분자 전해질 막, 용융, 탄산염 뭐 이런 것들이 연료전지로 사용을 해주는데 연료전지의 최대 단점은 신에너지고 효율성이 크긴 하는데 이게 고온에서 가동이 돼야 돼요. 저온에서는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고온 상태에서 가동이 돼야지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구조는 수소 연료전지는 두 개의 전극과 가운데 채우고 있는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극은 금속 촉매를 주입한 다공성의 탄소 전극이나 아주 구멍이 많은 다공성의 탄소 전극이나 또는 제일 안정한 백금 전극을 사용을 해주고요. 자, 어차피 모든 전지는 마이너스에서 산화 반응이고 플러스에서 환원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산소 기체를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수소 기체를 공급을 해줍니다. 수소 연료 전지 전해질 자체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고분자 전해질 막을 사용한 연료 전지가 보통 이제 자동차에 주로 이용이 된대요. 이제 안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공기 중에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을 한다는 소리는 산소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바로 환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전체 풀 반응식은 전기분해 반응의 반대 반응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는데 수소가 산화되면서 전자 4개가 떨어져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는 저 전자 4개를 산소가 받아서 바로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이온과 전자 4개가 결합해서 여기 뭐가 생성돼요? 물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화학 반응식은 물이 생성되는 반응식하고 동일하고 실제로 생성되는 물질도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주선 같은 곳이나 우주 정거장에서 연료전지로 사용하고 나오는 부산물인 물을 바로 식수로 사용도 가능해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연료로 공급된 수소 기체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되면서 수소 이온이 되고 이 수소 이온은 전해질 막을 통과를 하고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때 바로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극에서는 저 전해질 막을 통과해온 수소이온, 그 다음에는 도선을 따라 이동해온 전자, 그리고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수소가 산화되고 수소이온은 다공성 막을 통해서
전해질 막을 통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동을 해가고 하면서 바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리고 이때 왜 저기 공기 중에서 공급된 산소와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수소와 도선을 타고 온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바로 뭐가 생성이 된다? 물이 생성이 된다. 이게 최종 반응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소음도 거의 없어요.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높아요. 전지치고는. 소음도 거의 없고 얘는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전할 필요가 없고 충방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료전지니까 연료만 공급을 해주면 계속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연료를 공급을 하는 한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 방식하고는 달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공기 오염 물질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뭘 사용해요? 발전기를 사용을 해주고, 발전기를 사용을 한다는 소리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전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직류 발전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류가 발생하는 게 직류 발전이고, 전자기 유도에서 발생을 하는 모든 전류는 다 교류 발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단점은 일단은 수소를 만드는데, 수소는 보통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를 생산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수소 자체가 되게 가연성, 폭발성이 큰 기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의 폭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해서 수소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 놓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결국에는 수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장이 힘들어서 보통은 뭐 요새는 이제 탄소 나노 튜브 같은 데다가 수소를 저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하죠. 기체 이 수소를 액화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 저장의 기술의 개발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새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요 리튬 이온 전지에 해당이 돼요. 자, 리튬 이온 전지는 일상생활에서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리튬 이온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그다음에 노트북, 기타 등등 전지가 쓰이는 데는 전부 다 뭐가 쓰인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바로 저 리튬 이온 전지가 쓰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리튬 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줍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이 돼서 보통 양극재는 플러스 극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음극재는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이 되는데, 양극재는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금속 이온과 또는 금속 염이 들어있는데 보통 산화 코발트 리튬이 보통은 양극재로 사용이 된다라고 우리 앞에 교재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음극재로는 주로 흑연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흑연은 육각 고리 구조, 이거 뭐라고 그러냐? 이름이 갑자기 안 나. 플로렌이 아니라, 플로렌은 공 모양인 건데. 육각 고리층이 층층이 쌓여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층층이 쌓여가지고 얘네들이 밀려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흑연 층상 구조에는 리튬 이온이 쉽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에 적합해서 음극재로는 주로 흑연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해질은 이 중간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방전이 될 때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방전이 될 때는 마이너스 음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양극 쪽으로 누가 이동을 하게 돼요? 리튬 일가 양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고, 거꾸로 충전이 일어날 때는 양극에서
음극적으로 리튬 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바로 2차 전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은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서로 닿지 않게 역할을 해주고 미세한 다공성 구멍을 통해 리튬 이온이 요 사이를 충방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전지고 얘는 리튬 폴리머 전지, 리튬 이온 전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슷해요. 예, 비슷하게 생기게 돼 있지만은 요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방전되기도 하고 리튬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지 안에서 계절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요 이동 방향만 잘 알아놓으면 돼요. 음극에서는 방전이 될 때는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고 거꾸로 충전이 될 때는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된다. 자, 특징은 납, 수은 등의 환경 규제 물질이 없어요. 저 안에는 예전에는 니카드 전지라고 니켈 카드뮴 전지 같은 경우에는 카드뮴의 중금속이 있었지만은 충전지에 없고 에너지 밀도도 아주 높고요. 같은 용량의 다른 전지보다 이 가벼운 게 아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휴대하기가 편해요. 단점은 이 전해질이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비행기 안에서 요새 보조 배터리 같은 거가 다 리튬 이온 전지에 해당이 되는데 갖고 못하게 하는 게 그냥 스스로 폭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충격을 주면 특히나 폭발을 잘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수명을 다한 폐 전지가 장기간 방출된 경우에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건 대부분의 전지가 다 가지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핵심 소재인 리튬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파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결점의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고체 전지는 그냥 완전 다 고체로 되어 있는 전지를 전고체 전지라고 해요. 전고체 전지는 액체의 전해질 대신에 고체의 전해질을 사용을 하는 전지로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전지래요. 별도의 분리막도 필요가 없고 전해질하고 분리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전지가 파손되더라도 중요한 게 이 전해질 자체가 뭔가 줄줄 새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없는 거죠. 인화성 물질도 사용하지 않아서 안정성이 높고 하나의 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고교대로 여러 겹 쌓아가지고 납축 전지 마냥 대용량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게 전고체 전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부착을 해서 바로 발전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일종의 그 물리에서 나오는 광전 효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자유전자를 만들어서 바로 기전력을 발생시켜서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태양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생명현상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다 맞죠? 그죠?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고 광합성이 일어날 때 물은 결국에는 환원제로 작용이 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날 때 물이 산화되고 그 다음에는 물은 산화되고 이산화탄소가 환원돼서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질소가 암모니아로 고정될 때, 그쵸? 질소가 암모니아니 NH3로 고정이 되면 질소의 산화수는 0이고 암모니아에서 질소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산화수 감소. 그래서 환원된 거지. 수소 연료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데 이러한 반응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물이 만들어져요. 리튬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해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기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지를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죠.
전고체 전지는 이온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 바로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전고체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는 바는 개념 기본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세포 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이 과정에서 보면은 산소는 산화되어 환원돼요. 산소는 O2에서 H2O가 되기 때문에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러니까 산소는 환원이 되는 게 맞고, 포도당은 그럼 뭐예요? 얘를 환원시켜 줬으니까 환원제로 사용이 된 거죠. 실제로 포도당은 산화가 된 거고, 그치? 산소랑 결합을 해서. 다음 이 반응으로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생성을 해주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다음 2번. 그림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과합성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물이 뭐가 돼요? 산소가 되죠. 그럼 물은 H2O에서 O2가 되는 거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물은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가 되는 게 맞고요.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물은 뭐가 됐니? 여기서 산화됐지. 그러면은 물이 환원제로 쓰였으니까 이산화탄소는 결국에는 뭘로 써야 되겠어? 산화제로 사용이 돼야지 맞는 거죠. 자,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산화제고, 대표적으로 비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공기 중에 질소로부터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럼 질소가 En 플러스 3H2는 결국에는 ENH3 암모니아가 될 텐데, 그럼 질소의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3이 돼 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소 자체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 겁니까? 산화수가 감소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질소는 뭘로 쓰였다? 바로 산화제로 사용이 되었죠. 자, 따라 누구다? 질소가 산화제로 쓰였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산화제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는 물질인데, 활성산소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산화시켜 세포를 손상시키는데, 항산화제는 세포 내에 있는 활성산소의 전자를 주어서 활성산소를 환원시켜주는 거죠. 그죠? 네, 활성산소를 환원시켜주는 거니까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로 쓰인 겁니까? 환원제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산화가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활성산소는 DNA로부터 전자를 빼앗으려는 경향이 크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지. 기억은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다. 항산화제는 그렇죠. 산화가 잘 되면서 산화가 잘 돼야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줄 거니까, 활성산소를 환원시켜 줄 거니까, 니은 과정에서 기억은 산화제로 사용이 된 거다. 활성산소의 전자를 니은 과정에서, 활성산소에서 항산화제는 전자를 주었다며.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잖아. 그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된 거니까 환원제로 사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에탄올이 효모에 의해서 산화 발효돼서 아세트산으로 변하는 초산 발효네. 자, 이 과정에서 산화제와 환원제. 그러면은 산소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변해버렸으니까 얘가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산소는 환원됐고, 이 녀석은 산소를 얻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됐죠. 그러면은 산화제로 쓰인 거는 산소고, 환원제로 사용이 되는 거는 에탄올.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인데, 일반적인 화학 전지와 달리 외부에서 수소와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하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주고, 이때 전지 반응의 최종 생성물은 뭐밖에 안 생겨요? 물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염려 자체가 아예 없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수소 연료 전지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전극 A는 지금 수소가 공급되는 게 마이너스 전극이고, B가 플러스 전극.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극은 산화 전극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전극은 환원 전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산소가 환원이 되죠. 자, 수소 이온은 전해질 막을 통과해서 전극 A에서 B로 이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수소랑 전자랑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수소, 산소,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소의 생산하고 저장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맞아요.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안 받지. 이거는 보통은 재생에너지가 이런 영향이 많고요. 다른 전지보다 가벼워서 휴대용 전자기기에 주로 이용이 되는 거는 리튬 이온 전지고, 수소 연료를 모두 사용을 하면 2차 전지처럼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료만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 방식과 달리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어떤 전지에 대한 설명인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고, 리튬 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을 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주는데, 자, 양극재는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맞죠. 그래서 보통 산화 코발트 리튬 같은 게 들어 있고요. 전해질은 전자를 이동시키는 통로를 역할하는 게 아니라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해주게 돼요. 리튬 이온은 분리막을 통과를 해서 이동을 하고, 분리막을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전고체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해질이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폭발의 위험이 없죠. 인화성 전해질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교대로 여러 겹 쌓아서 대용량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요 전고체 전지의 특징에 해당이 되죠. 장점이죠, 장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적용 문제 한번 봅시다. 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과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는데, 가에서 철은 산화수가 0에서 여기서 플러스 3이 돼버렸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산화탄소에서 보면은 탄소가 여기서 산화수가 플러스 4였는데, 이 상태에서는 산소, 산화수가 얼마가 돼버리냐면은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 수소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2니까 합쳐서 0, 얘는 0이야. 그럼 산화수가 감소했지. 그럼 산화수가 감소했으면은 환원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따라서 산화제로 사용이 된 거죠. 자, 다에서 암모늄은 산화제로 쓰였다. 암모늄에서 여기서 질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에요. 수소는 1이니까 플러스 4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플러스 5가 되죠.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3개인데 마이너스 6 플러스 5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산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환원제로 작용이 된 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산화 환원 반응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학 반응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인데, 식물의 과합성의 이산화탄소는 환원돼서 포도당을 만들어, 맞죠? 물은 산화되고요.
다음에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이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하지. 맞죠? 그러면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은 모두 산화 환원 반응. 맞죠?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 광합성하고 호흡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에 3번. 다음은 바이타민 C의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설명인데, 바이타민 C는 수용성으로 혈액에 녹아 활성산소를 빠르게 제거를 해서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산화를 막는 효과적인 항산화제인데, 바이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할 때 가에서 나로 분자 구조가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OH가 돼 있었는데 여기서 O가 이중결합을 하면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이때 전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활성산소한테 주는 거예요. 따라서 바이타민 C는 활성산소보다 전자를 잃기 쉬워서 스스로 전자 잃어서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대신 산화되는 거지. 그다음에 바이타민 C에 의해 활성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가에서 나로 일어날 때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산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수소 연료 전지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자, 기억은 이쪽으로는 지금 수소가 공급이 되는 마이너스 음극, 니은은 산소가 공급되는 양극, 그럼 디귿은 최종으로 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수소고, 니은은 산소 맞고요. 디귿은 물이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는 산화되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는 환원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최종 산물로는 물밖에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은 수소산소 연료 전지의 각 극에서 일어나는 반쪽 반응인데, 전극 A는 지금 산소가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플러스 극, 이 녀석이 마이너스 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는 전지의 플러스 극이고, 전지의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극 B 주변은 수소이온이 자꾸 생기니까 pH는 감소하고, 전지의, 그렇죠. 연료 전지의 최종 생성물은 뭐밖에 없습니까? 물밖에는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 간은 리튬 이온 전지의 구조를 나는 전고체 전지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가에서, 그쵸, 전해질을 통해서 리튬 이온이 전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방전이 될 때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고, 거꾸로 충전이 될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해요. 나는 가에 비해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낮죠. 왜냐하면 고체 전해질을 쓰고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지가 방전될 때 가와 나에서 모든 전지는 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야 그게 자발적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그림은 메탄올 연료 전지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각 자료는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쪽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나타냈는데, 지금 메탄올이 A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반쪽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나타냈다. 그러면은 B에서는 지금 전자를 얻어서 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환원 전극 플러스고, 전극 A에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에 거꾸로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극 A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전지 반응의 최종 생성물은 물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그림에서 보면은 같이 나오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전지의 전체 기전력 구할 때는 환원 전극, 즉 플러스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가 일어난 산화 전극 마이너스 극의 표준 환원 전위를 빼준 게 결국에는 전체 기전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원 전극의 기전력이 B고 여기가 A니까 B에서 A를 뺐었을 때 양의 값이 나와야 전지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B-A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디귿보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수소 연료 전지와 물의 전기분해 장치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여기서는 연료 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플러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전기분해 장치에서는 플러스 극에서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둘 다 전자 이동이 일어나는 거는 맞는 거고요. 이거는 물이 나오는 거는 수소 연료 전지만이고, 물이 생성물이 아니라 반응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의 전기분해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는 이거는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되니까 가만 그렇고,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는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되겠죠. 그죠?